결론은 스테이블 스테이트 그리고 에데마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4대 치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김땡땡님이십니다. 규모세포종 하면 난치성 암 중에서도 첫째 자리에 들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우리 김땡땡님은 이거 알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챗GPT 규모세포종 집으면 이렇게 나와요. 규모세포종 수술 불가능, 가장 악성도가 높은 단계로 매우 빠른 성장과 침륜적 특성을 가짐,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가장 나쁘며 생존기간이 비교적 짧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가 1년 이하 생존율이세요. 병력을 보면 2008년에 올리고덴드로글리오마라는 뇌종양에서 이제 그레이드가 2예요. 그레이드를 1번부터 4번까지 나누는데 그레이드 악성도라 보시면 돼요. 그게 2였는데 그때는 수술하시고 방사선 하시고 잘 살아오셨어요. 잘 살아오셨는데 2023년에 다시 그레이드 4로 간 거예요. 이게 척도위협에 생겼고요. 방사선 치료 42분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규모세포종에 쓰는 테모단이라는 먹는 항암제예요. 이거를 6사이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MRI 결과 새로 생긴 더 악화되셨습니다. 이게 테모달로 조금 억제되다가 다시 증가하거든요. 다시 악화되니까 다른 항암제로 바꿨습니다. 규모세포종 빈크리스틴이라는 세포독성 항암이에요. 그리고 복용하는 항암제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항암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작년 10월 29일날 K미래의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넉 달째시죠? 그리고 11월 19일 날 MRI를 찍었는데 계속 진행형이었습니다. 새로 바꾼 항암제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작년 12월에 아바스틴 처방을 해요. 아바스틴은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항암제예요. 근데 뇌종양에도 이걸 쓰거든요. 억제하는데 일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셨고 일단 치료 전략을 어쨌든 이거 하면서 통합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1월 14일 날 MRI를 찍었는데 드디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뇌부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뇌종양은 진행이 되면서 뇌부종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통과 뇌압이 올라서 굉장히 증상들이 좋지를 않아요. 되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보셨다시피 지금 생활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자진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쪽 사진은 동맥혈을 찍은 거예요. 이게 척도엽 쪽으로 동맥혈이 막혀 있습니다. 시커멓게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진단은 하면 에너지 블록을 6단계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시커멓게 나오는 게 6단계예요. 완전히 막힌 거. 이거는 종양에 의해서 막힌 거예요. 그리고 뇌 쪽 사진을 보더라도 시커멓게 척도엽 쪽이 나오죠. 양자진단은 종양 있는 자리는 정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종양 있는 자리에 혈관이 막혀 있고 그 부위에 에너지 블록이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MRI 결과예요. 전체 사진을 카피를 한 거고요. 결론은 스테이블 스테이트 그리고 에데마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4대 치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뇌종양 치료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는 똑같습니다. 대사치료, 고압산소 치료, 그 다음에 김땡땡님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 케톤 시기를 하셨어요. 채식 위주의 식단보다 훨씬 더 대사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케톤 시기,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케톤 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남은 탄수화물, 포도당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탄수화물, 밥 종류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에 포도당, 탄수화물이 또 다 있거든요. 채식을 하더라도 있고 혈당은 1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당뇨약도 따로 처방을 했습니다. 이걸 더 낮추기 위해서 9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당뇨약도 100일 동안 같이 처방을 해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요법으로 시에나 리딘, 요거는 혈당을 최대한 줄이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엽산과 콜린을 제가 처방을 해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게 암주기 세포가 생기는 원인 3가지 중에 하나가 영양
문제예요. 엽산, 콜린, 메치오닌 이 부족으로 또 세포가 생기거든요. 이 교모세포종은 뇌종양 중에서도 대표적인 암주기 세포암이에요. 그래서 그레이드 4가 되는 거예요. 항암에도 이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엽산, 콜린 제가 챙겨 드시게 했고요. 그 다음에 후성유전자를 억제하는 치료로 암주기 세포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제가 처방을 해서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양자 테라피입니다. 지금 계신 분 중에 양자 테라피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40회 하셨어요. 아까 양자 진단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양자 시커멓게 6단계로 노는 양자 블록은 40회가 안 없어져요. 이거를 100회 이상 하셔야 돼요. 제가 20년 양자의학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췌장암 사례입니다. 10년 전 재발 전이되어서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오신 분은 제가 석 달 만에 암을 완전히 잡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 치료 효과였습니다. 그분은 하루 5시간 양자 치료를 했어요.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 빼고는 계속 양자 치료를 걸어놓고 제가 시켰습니다. 양자 치료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되고 수시간 하셔야 돼요. 물론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피곤하거든요. 1시간 하고 2시간 쉬었다가 또 1시간 하고 2시간 쉬었다가 1시간 하고 하려면 제대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메타테라피를 40회 하셨고 지금 40회 하고 일단 좀 쉬셔야 돼요. 이것도 너무 달아서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쉬었다가 40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치료 플러스 알파 비타민C 메가요법이 맞아서 이걸 적용을 했고요. 이것도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셔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100일 정도 하고 중단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주구장창 시키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 주사 맞기가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일단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셀레늄 주사, 사이모신 주사 하셨고 고주파 치료도 계속 하셨고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유황이에요. 유황을 지금 복용하면서 코로 주입을 해요. 이게 99% 무기질 유황이에요. 이제 개발하신 분이 원광대 한의대 교수님이 지금 학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이게 순도 99% 만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대단하세요. 이 같은 학회 의원이니까 자기가 하는 요법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3년 전에 개발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이미 알고 있어서 뇌종양에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분한테 쓰고 있습니다. 2분 다 교모세포죠. 그래서 복용을 하면서 코로 주입을 해요. 뇌종양은 더더욱 치료가 어려운 게 BBB라는 게 있습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물이 잘 통과를 못해요. 이걸 뇌까지 약물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황을 먹으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유황방구를 껴요. 이게 무기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먹으면 유황방구를 안 끼거든요. 이게 친유황 장내 미생물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 유황을 먹어도 분해를 해요. 나노화 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소장으로 흡수가 되어서 혈액을 타고 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뇌로 보낼 수 있는 게 코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관 안에 있는 이 프리모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코로 그냥 뽕 하세요. 이렇게 뽕 환자들이 이렇게 마시잖아요. 가루 이렇게 손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지금 매일 하루에 2번씩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신치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통합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모관이거든. 이게 해부학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으로 형광물질로 염색을 한 겁니다. 이게 림프관 안에 있는 프리모관이에요. 우리 몸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경락이에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요. 기 에너지가 순환이 돼요. 이게 막힌 게 암이다, 만성질환이다. 이게 에너지 블록이에요. 막힌 게.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와 척수에서 촬영한 프리모관이에요. 이 프리모 베슬 시스템에서 PVS라 그럽니다. 이게 척수를 통해서 이 뇌로 올라간 프리모 베슬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물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 치료로 많이 썼던 게 약침이에요.
근데 지금 한의사들이 약침을 쓰는 게 전부 다 정맥 주사로 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년 전부터 이 관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락으로 주사를 주는 거예요. 경락을 통해서 주사를 약물을 주입을 하면 이걸 타고 들어가요. 이 프리머 베스를 통해서. 그래서 금방 이제 제가 이야기한 유황을 가지고 뇌종양 치료를 하는 개념도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으로 뇌로 들어가게 만듭니다.